같은 신을 향해 기도하고 같은 경전을 읽으며 같은 달력으로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이란과 아랍 세계의 뉴스는 늘 긴장과 불신으로 가득할까요? 같은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있으면서도 왜 이토록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멀리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표면적인 종교적 유사성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문화적 단층선이 그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을 맞춰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한쪽 끝에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돌기둥들이 끝없이 늘어선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왕의 행렬을 새긴 부조가 계단을 따라 이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위엄을 뿜어내는 궁궐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6세기부터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페르시아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키루스 대제가 세운 이 제국은 단순한 정복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관료체계와 도로망으로 광대한 영토를 연결했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는 세련된 통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문명이란 질서와 예술, 그리고 제국의 위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아라비아 반도의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겠습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아랍 부족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흙벽이 아니라 언제든 접어올려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부족의 결속과 명예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화려한 궁궐 대신 즉석에서 암송되는 시를 자랑했습니다. 중앙집권적 제국이 아니라 각 부족의 독립성과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말의 힘은 칼의 힘만큼이나 존중받았습니다. 7세기 메카에서 들려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두 세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의 메시지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선언은 부족 간 끝없는 복수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공통규칙이 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이슬람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까지 진격했습니다. 642년 니아반드 전투에서 천년을 이어온 사산조 페르시아는 결정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복당한 페르시아인들은 단순히 패배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방식은 아랍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이슬람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꾸란은 아랍어로 게시되었고 예언자는 아랍인이었으며 초기 공동체의 핵심은 아랍 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에게 이슬람은 외부에서 온 새로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새 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적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아랍어로 올리되 시를 쓰고 사랑을 노래할 때는 여전히 페르시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슬람 공동체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누가 움마를 이끌 정당한 지도자인가? 라는 질문이 역사를 영원히 갈라놓게 됩니다. 공동체의 합의를 중시하는 수니파와 예언자, 집안의 신성한 권위를 믿는 시아파로 나뉘었습니다. 680년 카르발라에서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우마이야 칼리프 군대에 순교당한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시아파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고 페르시아인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빼앗긴 집안, 억울한 순교의 이야기가 제국의 멸망과 침략을 겪은 이 땅의 감정과 겹쳐졌습니다. 1501년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는 시아파 이슬람을 페르시아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랍 수니파 세계와 다르다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언어의 차이는 더욱 깊은 단층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랍어는 꾸란의 언어이기에 아랍인들에게 신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반면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으로 문법과 어휘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이슬람 경전을 읽어도 아랍어로 직접 읽는 것과 페르시아어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참조점이 다르고 역사적 기억이 다르며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가 달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문화적 차이는 격렬한 정치적 대립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열강들이 중동을 재편하면서 각국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1953년 이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CIA 쿠데타로 축출된 사건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79년 2월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운 수백만 군중이 샤 왕정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슬람 혁명은 성공했고 이란은 현대사에 유례없는 신정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혁명은 중동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수니파 왕정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란의 혁명 정부가 억압받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일어나라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안 이란은 고립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란과 아랍 세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차이가 이제 명백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거의 모든 분쟁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 양상이 숨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립이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관의 충돌입니다. 정치적 거대 담론을 넘어 일상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란의 바자르를 걸으면 사프란 향이 진하게 밴 음식과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만납니다. 상인들이 흥정하는 소리에는 수백 년 장인 정신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바이나 리야드의 현대적 쇼핑몰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 석유 붐이 만들어낸 급속한 근대화의 산물입니다. 전통적인 수크도 여전하지만 소비 문화의 양상은 이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 문화도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페르시아 요리는 사프란과 석류, 호두로 만든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반면 아랍 요리는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나누어 먹는 공동체적 전통을 보여줍니다. 시아파의 아슈라 축제가 되면 이란 거리는 검은 옷을 입은 군중으로 가득 찹니다. 카르발라 순교자를 추모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의식은 고통과 희생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의 표현입니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미니어처는 섬세한 분놀림과 화려한 색채로 궁정이나 서사시의 장면을 담습니다. 반면 아랍 예술은 캘리그라피에서 정점을 이루며 문자 자체가 신성함의 표현이 됩니다.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이 의무이지만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활동합니다. 걸프 국가들에서는 최근까지 여성 운전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과 아랍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도상의 국경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문장의 단어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일입니다. 이란인은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이자 시아파 혁명의 계승자로 여깁니다. 많은 아랍인은 공통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의 기억 속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같은 이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입은 속옷의 무늬와 질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역사와 문화의 층위가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위협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중동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 속 중동 분쟁이라는 한 줄 표현 뒤에는 수천 년에 걸친 정체성과 기억의 층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순간 타인의 세계를 함부로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종교와 언어, 지역과 세대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각자의 상처와 자부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도 함께 말입니다. 이란과 아랍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또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 같습니다.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차이 위에 대화를 쌓아 올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쉽게 옮겨 심을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같은 숲을 이룰 수 있고 문명들도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존의 첫걸음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증오를 낳으며 증오는 폭력을 낳습니다. 반대로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존중을 낳으며 존중은 평화의 가능성을 엽니다. 이처럼 복잡한 중동의 역학관계 속에서 또 다른 문화적 접점은 과연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중동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